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은 2019년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저랑 함께 살펴볼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예상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면 큰 그림을 먼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뉴 월드 오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신세계 질서. 그런데 이 신세계 질서, 이 새로운 시대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걸 4차 산업혁명이라 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신세계 질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게 오지예요, 오지. 오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5세대 이게 통신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오지의 기술이 없으면 4차 산업혁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지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신세계 질서, 새로운 세계를 열려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을 일어나게 하려면 오지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4차 혁명을 하고 싶어도 이 오지가 없으면 못하겠죠. 오지 기술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 4차 산업혁명을 할 수 있는 이 오지 기술이 이제 거의 완성됐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 질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준비가 다 된 거예요. 12월 1일 날 출발했어요, 이미. 오지 시대가 개막이 된 거예요. 이 오지가 얼마나 빠르냐면 속도가 몇 배요? 지금 4G보다 20배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반응 속도는 50배가 빠른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100배. 그리고 영화 2기가짜리 한 2시간짜리예요. 그 영화를 갖다가 3D 때는 13분 정도 걸렸대요. 근데 지금은 16초면은 받아요. 요즘에 빠른 거는. 그런데 오지 때는 몇 초 걸려요? 1초도 안 걸린대요. 0.8초. 뚝딱 하기 전에 다 받는 거예요.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오지폰 사야겠죠. VR, 가상현실. VR이라고 하고 이제 증강현실을 AI라고 하는데 이게 빠르고 데이터 양이 많으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돼요. 지금도 이 안경 끼고 가상현실 이 VR 체험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데이터 양과 이 속도가 맞춰주질 않으니까 어지러워요. 이거 쓰고 보면. 그런데 속도가 맞아주고 데이터 양이 뒷받침해주면 이게 하나도 어지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실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율 주행차 있잖아요. 차. 면허 없어도 이제 차 끌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오지의 핵심은 인공지능이에요. 기계들. 그 다음에 휴대폰 자체도 이제 인공지능이 되는 거예요. 오지 휴대폰 자체가. 예전에는 우리가 다 일일이 찾아다니고 했지만 이제는 얘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얘가 우리 모든 거를 다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물 인터넷 시대라고 해서 이걸 다 연결시키려면 빠른 속도와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지 기술이 그걸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계들, 모든 집안 기계들을 다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인공지능으로 연결이 돼서 다 말하는 대로 다 움직이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이고 오지 시대인 거예요. 요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봉함하라고 하시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어느 때예요? 마지막 환란. 그렇죠.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때,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때. 그게 바로 제4차 산업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고 오지의 시대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4차 산업혁명이 무슨 혁명이에요? 지식 정보 혁명이죠. 지식이 완전히 더해지는 시대인 거예요. 지식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를 안다면 오지 시대에는 20, 30 이상의 지식이 더해진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빨라진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게 열려진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 그 시대가 바로 지식이 더하는 시대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지식이 더해진다는 시대는 이 4차 혁명이 시작되는 이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이 지금 앞으로 시작될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지식이 움직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예요? 빨리 왕래한다. 이 오지의 속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지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포지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엄청 빠르단 말이에요. 그 속도보다 몇 배가 더 빠른 거예요? 20배가 빠른 거예요. 20배가. 그 정도로 빨라진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가 다 빨라지는 거죠. 그 정도로 빠른 속도의 시대가 오지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빨리 왕래한다, 빨라진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오지 속도의 시대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식이 더하는 지식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시는 거고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이 오지의 속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봉함이 열리는 거예요. 봉함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환난이 있으리니 그때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에요. 그때 환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이 그때 시작된다고요. 그거와 동시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 아시겠어요? 지금 마지막도 정말 마지막 끝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오지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이 신세계 질서의 그 시대, 칠려 환란의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오지의 기술들 해서 뭐 AI 해갖고 속도가 빨라지고 이 스마트폰, 오지폰 하나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 기술의, 이 오지 기술의 혜택을 아마 10%도 못 보실 거예요. 왜요? 좀 있으면 한난의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흐름, 그리고 이런 기술의 흐름, 이런 산업의 혁명의 흐름을 보면 지금 성경 말씀하고 너무 일치돼서 이게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서 정말 기도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지 시대는 나를 이해하고 뭐가 나를 이해해요? AI가 이 오지의 속도가 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 사람이 기계를 다스리고 지배를 했어요. 이제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이 AI, 이 기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따라다니는 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나를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 찍히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일거수일투족을 다 한다는 거예요. 누가? AI가. 이 오지의 기술이 우리의 모든 거를 그냥 다 스캔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기술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다스림을 받는 시대가 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역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해요. 그게 이제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으로 이 세상을 다 연결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초연결 사회를 다른 말로 하면은 신세계 질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의 이 엘리트들이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세상이 바로 초연결 사회, AI 사회의 신세계 질서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면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계시록이나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마지막 시대가 어떻다고 나오죠? 그때 막 AI 기술을 막 누리면서 살던가요? 아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처절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마귀의 노예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신세계 질서는 통제 시대고 통제 시대를 빅브라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지 기술로 이 모든 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기술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만큼 빨라지고 데이터를 갖다가 많이 저장할 수 있고 빨리 저장할 수 있으면 누가 유리한 거예요? 얘네들이 유리한 거예요. 버튼 하나만 딱 누구에 대해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그 데이터가 쫙 와. 뭐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 돈이 얼마 있는지 다 알아. 예?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니까요. 자유가 없는 시대인 거죠. AI가 기술이 좋아지면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예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흑암의 세력들은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들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게 당근을 주겠지만 나중에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이 사람 누군지 알죠? 이 로스차일드가의 대장이에요. 로스차일드가가 일루미나티의 이 대장인 거 아시죠? 거기에 대장이 이 사람이에요. 로스차일드가에서 매년마다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를 내요. 매년마다 2000년서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예언적인 이런 코드를 갖다가 이 표지에다가 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런 주고받는 암호 같은 뭐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예언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2000년도 이 이코노미스트 지에 이 내용이 실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인데 여기 2018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2000년도에 발행된 잡지인데. 근데 2018년도에 비트코인이 그 사건이 터졌나요? 터져서 그걸 예상해갖고 2000년,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그걸 예상해갖고 잡지에 실어 놓은 거예요. 로스차일드가를 중심한 이 일루미나이트들은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알겠죠? 얘네들이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잡지들을 올려놓고 힌트를 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떤 거를 할 때 예고를 하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약 올리려고 그런 것도 있고 예수님 하나님 따라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힘을 가시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요번에도 이거 이제 표지로 이제 이 잡지를 냈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2019년 표지예요. 요게. 그런데 이제 뭐 다른 해보다는 뭐 별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데 제가 이 오지를 연구하면서 보여진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저기 보면은 저기 사람이 한 명 있죠. 저 사람 누구죠? 저 사람 이 사람이에요. 다빈치가 그린 건데 다빈치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비트루비우스적 인간,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게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그린 건데 프리메이슨들은 이 그림을 이제 완벽한 인간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 보면 네모가 보이시나요? 이 네모는 물질 세계를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 프리메이슨들이 이거를 해석할 때, 이 그림을 해석할 때 요 네모는 물질 세계예요. 저기도 네모 있죠?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저기 여기 네모 보이시죠? 물질 세계, 지금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원 보이시죠? 원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원 있죠. 이렇게 여기 원 있죠. 그 원이 뭐예요? 지구죠. 프리메이슨들이 이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완벽한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죠.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프리메이슨들이 지금 적그리스도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고 있죠. 적그리스도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단 말이에요. 곧 오는데 지금 프리메이슨들도 지금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잡지에다가 실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누구의 시대라고 지금 여기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를 이 잡지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뭘 쓰고 있죠? 이 VR 이 만안경 쓰고 있죠. VR 만안경. 저거는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 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지 시대. 오지 시대부터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완벽한 사람이 등장하는 때가 오지 시대 때라는 거를 이 그림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안경을 저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게 저 VR 안경이거든요. 요 안경이에요. 저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할 것인가? 오지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곧 올 거라는 거를 얘네들은 아는 거죠. 그리고 뭐 그림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사람 완벽한 사람 중심으로만 볼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완벽한 사람 중심에 이 완벽한 사람 몸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핸드폰 있죠. 저게 오지폰이에요. 오지폰.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오지의 시대고 오지폰의 시대라는 거를 암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오지폰으로 통제를 하겠다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것을 또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예, 저 오지폰. 그리고 여기 이 저쪽 손에 오른손에 있는 게 마리아나예요. 마리아나는 뭐예요? 마약이죠, 마약.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오지의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거고 통제할 거고 그다음에 또 뭘 가지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마약이죠. 지금 현재에도 마약으로 엄청나게 많이 다 썩었는데 이 오지 시대 때 오면은 더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뭐예요? 공 들고 있죠. 야구는 뭐예요? 스포츠죠, 스포츠. 그러니까 스포츠로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그렇죠. 스포츠가 이제 우상이죠. 스포츠에 열광하잖아요. 또 스포츠에 열광을 하면서 스포츠를 통해서 도박을 하죠. 사람들이 요즘에 이 핸드폰이 생기고 나서 이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스포츠를 다 이 핸드폰으로 다 도박을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것도. 스포츠를 누가 이길 건지에 대해서 찍는 거예요. 배당을 걷는 거예요. 이게 말도 못하게 심각해요. 요즘에는 초등학생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스포츠 도박이 꽃을 폈죠. 근데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빨라지면은 더 그 기술이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핸드폰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게 되고 마약,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자기 편을 만드는데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울은 뭐예요? 저거는 이제 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떤 일들을 할 때 뭘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법을 많이 바꾸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법들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도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몸에 보면은 팔에 보면 오른팔 보면은 요 DNA 마크가 있죠. 이 DNA 마크거든요. 유전자를 갖다 조작하고 유전자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 유전자 문제하고 이 666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기회가 있나요, 없나요? 한번 받는 사람은 끝이죠.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유전자 마크를 이제 박아 놓은 것 같고, 그 옆에 미투라고 써져 있죠. 미투는 뭐예요? 나도요, 저도요. 따라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지폰이 딱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너도
보고 다 따라서 하는 거죠. 이게 미투인 거예요. 짐승의 표도 똑같아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너도 나도 이제 받겠다는 미투 운동이 일어날 거란 그런 거라고 이제 저는 좀 보여져요. 오지 시대가 오면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보다 더 탁월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죠. 육룡죽도 마찬가지죠. 그거 없으면은 못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받을게요. 줄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은 미투 안 하겠지. 미투 못 하겠죠. 이게 무서운 건지 알게 되면.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미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모르면 이거 사죠. 빠르고 이런 게 어딨어. 모르면 사죠. 달려가서 사죠. 비싸더라도. 그런데 알는 이상에는 이제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그림을 보면은 사신이 있죠. 사신. 계시록에 나오는 흰 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청양색 말 탄 자 나오잖아요. 여기 사신이 들어가 있어요. 사신이 등장하려면 무슨 시대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7년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2019년도 이코노미트 표지판에 집어넣는 거예요. 7년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도 나타나겠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를 여기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날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뭐 복잡하진 않죠. 오지 시대가 와서 마약하고 스포츠로 더 미치게 만들게 한다는 거고, DNA 조작 등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줄 것이고, 너도 나도 받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법을 바꿔갖고. 악법도 법이라고, 악법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처벌 당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의 적그리스도의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 시대에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오지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를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빅브라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빅브라더 시대. 그래서 이 신세계 질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7년의 시간을 얘가 지배를 하려면 오지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다 했잖아요. 지금 이거보다 100배니까. 지금 핸드폰에 이제 요즘에 126기가, 256기가도 나오잖아요. 그럼 256기가의 100배면 뭐예요? 요 자그마한 거에 하나에도 그렇게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이제 얘네 이 흑암의 세력들, 이 일루미나티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빨라지고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오지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감시를 넘어서 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불순분자들 어떻게 해요? 얘네들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금방 색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잡아갖고 어디로 데려가요? 페마 캠프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고문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인드 컨트롤도 하겠죠.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 시대를 감시 시대라고 하면 오지 시대는 통제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들을 어떻게 아느냐? 나만 보는데 어떻게 알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백도어 기술이라는 거예요. 백도어가 뒷문이라는 뜻이잖아요. 얘네가 이런 걸 만들 때요. 핸드폰이나 이런 장비를 만들 때 여기에 백도어 칩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자만 들어가서 그거를 다 볼 수 있게끔 그걸 심어 놓는 거예요. 그 기술이 있어요, 이미. 그러면 얘 세계를 지배하는 애들은, 지배하는 이 사람, 일루미나티 얘네들은 그 기술이 있는 거 알면 100% 심겠죠? 그거예요. 백도어의 기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백도어 기술이 뭐냐면 스파이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스마트폰에 뒷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뒷문.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은 지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왔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칩, 요만한 칩 같고. 그래서 스파이 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장비 안에 심겨지면 그 장비를 거치고 사용한 모든 정보들이 원하는 곳으로 송출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술이죠. 이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거 있다고 얘기하고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는 스파이 칩인데
몰래 심는 거지. 그래서 아주 기똥찬 스파이 장비가 바로 백도어라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심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손바닥이죠. 얘네들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흑암의 세력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폰이 그냥 내다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어느 정도 그게 되는데, 감시가 되고 그게 감시가 되고 통제가 되는데, 이제 5G 시대가 되면 꼼짝 말아요.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래도 5G폰 사야죠. 이게 빠르고 데이터 많이 저장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20배 빨라봐야 뭐 할 건데요. 데이터 많이 저장해봐야 뭐 할 건데요. 이거 다 미혹이에요, 미혹.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미혹인 거예요. 이 5G 기술을 통해서 우리를 노예화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에게 절대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죠. 이렇게 작은 거를 여기다 심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찾아내요? 연필 심만한 거를 여기다 심는데 찾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포장을 해갖고 이 안에 집어넣으니까 뭐 일반 서민들은 저걸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백도어가 이미 우리나라 장비에 이미 2015년도에 심겨진 게 폭로가 됐죠. 중국 제품, 중국 CCTV 그 제품에서 백도어가 발견이 된 게 이제 기사가 난 거예요. 이거 읽어보면 중국 유명 CCTV 제조사 두 곳이 국내에 판매 중인 일부 IP 카메라에서 녹화된 영상 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게 하는 백도어가 심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해당 제조사들이 자사가 제조한 IP 카메라의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백도어를 심어놓고 중국 내에 위치한 제조사의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런 발전소나 은행이나 공항이나 이런 컴퓨터 이런 데 다 심겨져서 정보들이 넘겨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장비 문제가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5G 장비를 누가 꽉 잡고 있다고요? 하웨이, 중국 하웨이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LG에서 이 하웨이 장비를 갖다가 일부를 들여온 거예요. 이거는 지금 LG를 상대로 청원 중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중국 하웨이 OB 장비에 백도어 설치하면 교란 가능, LG 도입 못하게 막아주세요. LG가 이미 들어와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웨이 창업자가 런징페이라는 사람인데 인민해방군 출신이래요. 거기가 이제 정보기관인데 그 사람이 하웨이 회장이에요. 회장인데 그 사람이 백도 안 심었겠냐 이거예요. 중국에서 이거 안 심었겠냐 이거예요. 100% 심었겠죠. 개인정보 유출과 한국,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하웨이 OB 장비를 단지 가격이 싸서 한국 장비와 호환성 맞는 LG 너희가 어느 나라 기업인가 이렇게 청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댓글이 쭉 달렸는데 그거 설치하고 그 기사 밑에 KT로 옮기겠다 댓글에 LG가 한국 정보를 중국에 넘긴다. LG를 퇴출해야 한다. LG가 매국한다. 뭐 이런 댓글을 올려놓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이제 하웨이 회장 이 런칭팽이고 딸이에요. 요번에 하웨이 구속됐잖아요. 카나다에서 구속돼갖고 이제 이번에 풀려났는데 그런 장비 문제하고 다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계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인데 화웨이가 1등이에요. 그다음에 에릭손, 노키아, 그다음에 저거 위에 게 또 중국 KTE라고 저것도 중국 회사예요. 근데 퍼센티지를 보면은 화웨이가 28%, 에릭손이 27%, 그다음에 노키아가 23%네요. 그다음에 JTE가 13%, 삼성전자가 3%. 그럼 중국 두 회사가 지금 차지하는 게 41%죠. 엄청난 거죠. 오비 장비가 지금 기술력이 1분기 정도 앞서 있는 거예요. 1분기면은 지금 이 시대 1분기면 엄청난 거예요. 1분기 앞서 있는 건. 거기다가 가격도 20%에서 30%가 싸요. 저걸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LG도 고민하다가 하웨이 거를 쓰는 거예요. 썼더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장비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웨이만 심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웨이보다 더 무서운 그룹들이 있죠. 일루미나티 이 그룹들이 더
체계적으로 백도어를 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빅브라더가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네, 이런 기업들이 정보를 지금 다 수집하고 있다는 그 기사 읽으셨나요? 그래서 저커버커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도 나갔잖아요. 그 정보를 수집해갖고. 그런 기술들이 얘네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다 일루미나티 흑암의 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보는 그냥 다 털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초강속 통신, 이 오지폰이 3월 달에 나오는 거예요. 3월 달에 나오면 지금도 정보가 거의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오지폰 들고 다니시면 여러분의 정보는 그냥 다 얘네들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 손에서 인터넷에 모든 것이 다 실현되는 거예요. 한 손에서 다 실현된다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아주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나의 모든 거가 다 스캔이 돼서 얘네들한테 그대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내 개인정보가 다 유출이 되는 거죠. 자, 이 NSA라고 여기가 어디냐면 미국 국가안보보장국이에요. 여기에서 근무하던 이 내부 고발자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내부 고발을 한 거예요. 뭐를 고발했냐면 극비의 통신 모니터링 프로그램, 이게 프리즌이거든요. 이 프리즌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위치 정보 방대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다고 폭로를 했어요. 미국 국가안전보장국에서 이런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 큰 회사들을 통해서 다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오지폰이 생기게 되면 그런 정보 수집, 위치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버튼만 딱 누르면 딱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핸드폰에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이 핸드폰에 보면은 3개, 카메라 렌즈가 3개, 4개, 9개짜리도 있고요. 16개짜리도 나왔어요. LG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LG 폰이네요. 카메라가 16개야. 카메라가 왜 16개가 필요할까요? 왜 3개, 4개, 9개가 필요하겠냐고요. 이게 카메라가 지금 다 꺼져 있는 상태지만 다 찍히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게.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래카메라 아시죠? 몰래카메라. 스마트폰이 몰래카메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무엇을 말했는지 빅데이터로 전송되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100%예요, 100% 이건.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더 정확하게 가는 거죠. 더 섬세하게 가는 거죠. 더 자세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기술이 낙후되면 희미하게 보이지만 기술이 좋아지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그것도 금방.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지 시대는 감지 시대였다면 오지 시대는 완전히 통제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독재 시대, 노예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빅브라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거든요. 사악한 범죄자들은 폐막 캠프에 감금시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알까요, 이 사악한 자들을? 이런 오지의 장비들이 여러분 집에 있으면 다 모니터링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분들은 이 오지 이 기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문을 부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데려갈 것이다. 숨어도 소용없죠. 이 오지의 장비를 갖고 있으면. 거기 쳐들어와서 문을 부시고 다 데려가는 거예요. 폐막 캠프로. 폐막 캠프에서 뭐 할까요? 또 세뇌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하는 짓이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다면 지금부터는 이 휴대폰 자체가 굉장한 무기라는 거, 위험하다는 거, 그거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바지에 휴대폰을 집어넣으면 불임 위험이 4배 이상. 지금 스마트폰이. 지금 현재 4배인데 문제는 오지폰은 몇 배 빠르다고요? 20배 빠르죠? 불임 위험이 몇 배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무기죠. 오지프는 무기예요. 진짜 무서운 흉기인 거예요. 얘는 사람을 죽이는 애예요. 고안에서 이거 이스라엘에서 이제 연구한 거예요. 이거 다 연구 결과예요.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가지고 고안에서 50cm 이내에 휴대전화를 넣고 다닌 남성 47%가 임신시키기 힘들 정도로 정자수가 적어지고 질이 떨어진 거예요. 거의 반 정도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술로, 지금 휴대폰으로 그렇고, 오지폰은 100%가 훨씬 넘어서겠죠? 지금보다 이게 20배가 넘으니까, 20배 이상 빠르니까, 20배 이상 극초단파를 보내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자가 남아있을까요? 그래서 불임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TV에 보면 앞으로 이 환란의 시간이 들어가면 임신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 말을 거기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거예요, 이거. 이 스마트폰으로 그게 가능하게 돼버렸어요. 닥터의 승부? 여기 나온 건데 의사가 실험을 했는데 이거는 오래도 안 걸려요. 실험 4시간 후에 정자가 15%가 소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오지폰을 갖게 되면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여자분들 스마트폰이 전자파 여성에게 100배나 더 유해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나 아이들이 이 두개골이 어때요? 남자들보다? 얇은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파가 들어가기가 어때요? 흡수가 더 빠른 거죠. 그게 100배나 더 유해하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제 이거 갖고 못 믿겠다. 그래서 실험을 어떤 분이 했어요. 결합 후라이예요. 결합 후라이. 이제 삼성 갤럭시 6 결합 후라이를 해요. 예, 완전히 계란 후라이가 됐죠. 완벽함. 삼성 갤럭시 6예요. 그래서 삼성에서 나온 게 전자파가 적다고 하는 핸드폰 중에 하나가 삼성 건데 삼성 갤럭시 6로 결합 후라이를 해버린 거예요. 6시간 걸렸는데 이 핸드폰으로 6시간 동안 결합 후라이가 익었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 아닌가요? 여기서 흘러나오는 전파가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정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머리 가까이 대면 어떻게 돼요? 뇌파가 뇌에 있는 세포들이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뇌의 파동이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청이 들기도 하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파 때문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와이파이예요. 와이파이 다 집에 있으시죠? 공유기 와이파이. 저게 4G부터 나온 거예요. 와이파이가. 근데 와이파이가 얼마나 더 나쁘냐면 스마트폰은 이 초당 전파 진동수가 8억 번이래요. 8억 번. 8억 번. 그게 엄청난 거죠. 8억 번도. 그러니 얼마나 뇌에 이게 지장을 많이 주겠냐고요. 우리 몸에. 그런데 와이파이는 50억 번. 저 와이파이는 50억 번. 그 몇 배예요? 6배죠? 저 와이파이가 지금 스마트폰보다 6배 더 나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5G 시대가 문제인 거예요. 5G는 몇 배예요? 20배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정도라 굉장히 심각한데 이 5G 시대가 오면 심각한 수준이 10배, 20배로다가 뛴다는 거예요. 마이크로파예요. 극초단파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건 초단파예요. 근데 5G 기술에서 쓰는 거는 극초단파, 마이크로파란 말이에요. 전자레인지 아시죠? 전자레인지가 마이크로파예요. 전자레인지로 뭘 해요? 음식을 익히죠? 그 마이크로파를 갖다가 쓰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흉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체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크레스라는 씨앗이에요. 크레스라는 씨앗인데, 12일 동안 2개의 방을 만들어 놓고, 한쪽 방에는 와이파이를 켜놓은 거예요.
한쪽 방에는 와이파이를 꺼놓은 거예요. 와이파이를 켜놓은 방에는 씨앗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살지를 못해. 씨앗이 못 살아요. 와이파이가 있는 방은. 저 와이파이가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아시겠죠? 저 전파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사람을 죽이는 무기라는 거. 저 전파 자체가. 그래서 마이크로파로 무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강력한 무기들을 지금 마이크로파로 만들고 있는데 그 전파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게 생겼다고요, 지금. 우리 집에서.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장비들이 곳곳에, 도시 곳곳에 빽빽히 이 장비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다고요. 왜? 오지 기술을 사용하려면 이 장비들이 무수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놀랍게 무서운,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파로다가 완전히 전자레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지를 이게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려면 이 극초단파기 때문에 이게 벽을 다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장비가 바로 저 와이파이 라우터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한 집에 이 라우터가 이제 방마다 있게 생겼다고요. 그 방 3개 있는 집은 라우터가 4개 있겠네. 거실까지. 그렇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어요? 다 저 송신탑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 쏘아주는 거예요. 얘네가 따라다니면서. 그럼 내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이 오지폰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아시겠죠? 이거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잖아요. 이 오지 기술 이거 하나 핑계로 AI 뭐 이런 거 핑계로 결국은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자를 다 죽이는데 우리의 뇌에 있는 뇌파를 다 변형시키고 우리 뇌세포를 다 죽이는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면 에워싸임을 당하는 걸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또 보여져요. 그나마 안전한 곳이 산이겠죠. 그래서 도시가 위험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거기가 타락하게 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를 보면 그때랑 지금은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인간 스스로가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도시 자체를. 그래서 멸망당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깨닫고 이런 정보들을 많은 분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지 시대에서 다 오지 좋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지 나올 때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 뒤에는 이렇게 암담한 현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전해주는 빛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휴만 공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 주파수를 7.83Hz에 맞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1952년도에 슈만이라는 과학자가 이 주파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휴만 공명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주파수가 몇이 돼야 정상인 거예요? 7.83Hz라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주파수 그리고 앞으로 쓸 이 오지 주파수는 이 헤르츠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높여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역행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1952년도에는 7.83이었죠. 그런데 1992년도서부터 이게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1992년도가 언제예요? 이때가 제1차 지식혁명이 일어난 그때죠. 그러니까 2G가 나오기, 1G가 진행이 되고 2G가 나올 때쯤이에요. 그때부터 헤르츠가 올라간 거예요. 다른 전파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헤르츠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무려 11Hz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2017년도 얼마 안 됐죠. 2017년도에 측정을 해봤더니 36Hz까지 올라간 거예요.
몇 배가 올라갔어요? 5배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엄청난 영향을 받은 거죠. 5배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그러니까 흑암의 역사가 활기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주파수 대역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핸드폰 쓰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올라갔다는 것은 이동통신 기술과 이 전파와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올라갈수록 헤르츠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2011년부터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데 지금 2014년도 이 4G 쓰고 나서 11Hz로 올라가고 지금은 36Hz 이상, 어떤 데는 90Hz까지도 측정이 되는 곳도 있대요. 그 정도로 지금 지구 주파수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5G 시대가 오면 헤르츠가 더 올라갈까요? 이 수치대로 하면 20배 올라가야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보다 20배가 올라가면 헤르츠가 몇 헤르츠가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은 요게 이제 5G에서 쓰는 헤르츠거든요. 여기가 이제 마이크로파예요. 점점 짧아지죠. 지금 우리가 썼던 거는 쓰고 있는 건 이쪽이에요. 좀 여기는 초단파고 지금부터 쓰는 게 이제 극초단파인데 1GHz에서 30GHz까지 그 영역을 쓰는 거예요. 이 영역을 쓰는데 이 주파수들을 전 세계적으로 그 수많은 장비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지구가 주파수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주파수 갖고 실험한 건데 요건 25Hz예요. 우리 몸이 뭘로 돼 있어요? 물이 70%죠. 25Hz에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헤르츠가 반응을 하면 우리 이 뇌파나 우리의 몸의 세포들이 지장이 있을까요?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콜라인데 이 한 120Hz 정도 되는 건데 벌벌벌 끓죠. 끓어. 그러니까 헤르츠가 높을수록 우리 몸에 지장이 굉장히 많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지구 전체의 주파수가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지구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심판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이제는 좀 이해를 하겠어요. 지구가 펄펄 끓고 있고 주파수가 상승을 하고 대기권이 말려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7년 한란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일곱 나팔 심판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잖아요. 주파수가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주파수가 완전히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5G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20배로 상승해 버리면 이게 완전히 터져버리는 거죠.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되기 때문에 이제 멸망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다 됐다. 때가 이제 다 완전히 찼다. 보시면 돼요. 이 5G 시대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 이 정말 무섭잖아요. 이거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거를 이길 수 있어요? 피할 수 있나요? 도망도 못 가요. 이 앞으로 도망도 못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와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려면 말씀을 보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주파수가 하나님의 주파수가 맞춰진다고요. 성령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파수를 맞춰 주신다고요. 이 5G 기술, 이런 지금 문명이 주는 이 기술들을 끊고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다시 돌아가겠죠. 하나님 만드신 주파수 돌아가겠죠. 그 사람만이 살 수가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할까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나빠지고 더 세뇌되고 더 죄의 노예가 되기 전에 이거를 미리 깨닫고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넉넉히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